안녕하세요. 일본의 소식을 쉽고 빠르게 간추려서 전해드리는 오늘의 일본입니다. 5월 6일 목요일 오전 뉴스 보내드리겠습니다. NHK 보도에 따르면 5일 도쿄에서 621명, 카나가와 152명, 사이타마 165명, 치바 121명, 효고 331명, 오사카 668명, 후쿠오카 337명의 감염이 확인되는 등 총 4,071명의 확진 판정을 받은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일본 내 감염이 확인된 사람은 61만 7,622명이며 요코하마 크루즈선을 포함하면 총 61만 8,334명이 감염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한편 오사카에서 25명, 효고에서 13명, 아이치에서 3명 등 총 60명의 사망이 발생하였으며 누적 사망자는 일본 내 감염이 1,547명, 요코하마 크루즈선을 포함하면 총 1,560명이 되었습니다. 한편 3일 전국에서는 속보치로 9,821건의 검사가 실시되었습니다. 이날 도쿄에서는 621명의 신규 감염이 확인되었습니다. 10세 미만부터 90대까지의 남녀 621명의 신규 확진 판정을 받은 것으로 파악되었으며 이 중 335명은 감염 경로가 파악이 되지 않거나 조사 중이고 286명은 기존 감염자의 밀접 접촉자로 확인되었습니다. 연령대로는 20대에서 30대가 총 297명으로 전체의 약 44%, 60대 이상은 총 84명으로 약 14%로 나타났습니다. 감염 경로로는 가정 내 감염이 162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직장 내 감염이 41명, 시설 내 감염이 24명, 회식에서의 감염이 21명 등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한편 이날 도내 사망자는 없었으며 현재 중증 환자는 4명 증가한 69명, 입원 환자는 39명 증가한 2,167명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이로써 도쿄의 누적 확진자 수는 14만 2,943명, 누적 사망자 수는 1,899명이 되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기한까지 일주일 남은 긴급사태 선언. 이날 오후 총리 공조에서 카토 관방장관, 타무라 후생 노동상 등과 함께 향후 대응에 대해 논의한 스가 총리는 긴급사태의 효과가 나오기 시작하고 있다고 설명하였습니다. 本日、関係閣僚と感染状況について分析をし、対応策を協議いたしました。緊急事態宣言、そしてまん延防止等重点措置、この扱いについては専門家とご意見を伺った上で今週中に判断をしたい、このように考えています。今回の緊急事態宣言はゴールデンウィークの短期集中を掲げて行いましたが、その効果についてどのように分析していますか。大きな狙いの一つでありました人流については間違いなく減少している、このように考えています。感染者の数についてはどのように分析していますか。減少している、そうした効果は出始めてきているのではないかなというふうに思っています。 이날의 도쿄의 신규 감염자 수는 621명으로 골든위크인 이유도 있어 지난주 수요일보다 300명 정도 적은 숫자입니다. 最新のところでは約 62% がこの変異株でもう占められているという調査が出ております。なかなか厳しい状況が続いているとこのように考えざるを得ないというふうに思っております。 긴급사태 선언의 해제에 대한 코이케 지사의 생각은 ここで心情を言っても仕方がありません。数字を見ながら、そしてまた専門家のご意見を聞きながら、判断をする必要があるというふうに考えております。はい、よろしいでしょうか。 다음 소식입니다. 고령자의 코로나 백신 접종이 본격화하고 있지만 예약이 되지 않는다 등의 목소리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うちの親もガラケーだし、自分自身じゃどうしようもできないんですよね。だから私がやるしかないんですけど。 요코하마시에서는 3일 深くお詫び申し上げます。大変申し訳ございませんでした。 80세 이상을 대상으로 한 예약을 시작하였지만 접속자가 폭주해 불과 45분 만에 중지되었습니다. 이에 서버의 용량을 현재의 6배로 늘려 5일 오전 9시부터 접수를 재개하였습니다. 하지만 またですね、エラーが発生しました。 좀처럼 예약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로부터 1시간 40분 후 行きそうです。できました。これでちょっとワクチン とりあえず受けられるから安心だねっていうような会話をします。
요코하마시에 따르면 이날은 서버가 다운되지 않고 약 73,000명의 예약을 접수하였다고 합니다. 각지에서는 전화도 잘 연결되지 않는 상황도 있었습니다. 도쿄 하치오지시에서는 인터넷 예약을 24시간 대행하고 있지만 연결이 되지 않아 가족이 총동원되어 전화와 인터넷 모두 예약을 시도하는 경우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인터넷상에는 부모님을 대신해 예약을 하려는 자녀들의 호소가 쇄도하고 있습니다. 부모님을 대신해 접종을 예약하려는 한 여성은 코로나 백신 예약을 9시부터 시도하고 있는데 뭔가 되지 않는다. 이런 어린이날이 어디 있나라고 하였으며, 또 다른 여성은 인기 티켓의 쟁탈전과 비슷하다. 9시에 알람을 맞춰놓고 휴대폰 3대, 컴퓨터로 1시간이나 해봤지만 10시 넘어서 서버가 다운된 것 같아 실망이다라는 의견이 이어졌습니다. 한편 지난달 20일에 예약을 개시한 코베시는 연휴 중 인터넷 예약은 24시간 받고 있지만 스스로는 조작할 수 없는 고령자를 위해 인터넷 예약을 돕는 도우미 창구를 설치하였습니다. 백신 접종을 둘러싸고 각지에서 예약이 쇄도하는 가운데 코노 담당상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不公平をどうするんだということになって一斉に接種券を出してしまった自治体が多いんですけども、次の現役に行くときにはさらに人数が多くなりますから、やはりもう少し厳格にこの年齢できるか地域できるか、そこはいろいろ自治体によって事情が違うんですけども、全員に一斉に接種券を出すということはやめてくださいということをもう少し国からも強くお願いをしようと思います。コンサートのチケットなどと違って売り切れになることはありませんから、別に今日明日予約を取らなくても大丈夫です。これは必ず打ちたい人は打てます。 하지만 실제 예약을 담당하는 지자체에서는 年齢で区切るのは説明がつくというかやりやすいと思うんですけど、地区で分けるっていうのは難しいと思います。なぜそうするんですかっていうことの説明がつかないんですよね。 또 다른 지역의 담당자는 국가로부터 백신이 언제까지 얼마만큼의 양이 할당되는지 등의 연락이 직전까지 없어 스케줄을 짜기가 어려웠다 등 백신 접종 예약에 대한 고충의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한일 관계의 경색이 계속되는 가운데 한국과 일본 외교장관의 첫 회담이 진행되었지만 사태를 타개하기 위한 진전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한국의 정의용 외교부 장관과 일본의 모테기 외무상의 첫 회담이 5일 저녁 20분간 진행되었습니다. 일본 측은 위안부 재판의 판결에 대해 한국 정부의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강력하게 요구하였으며, 정 장관은 일본 측의 올바른 역사인식 없이는 과거사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강조하며 한국 측 입장을 설명하는 데 그쳤습니다. 한편 한미일 외교장관 회담에서는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해 3국이 협력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헌법 개정 절차를 정한 국민투표법 개정안에 대해 여당은 입헌민주당이 제안한 수정안을 받아들여 6일 표결할 방침입니다. 국민투표법 개정안에 대한 대응을 위해 5일 도내에서는 여당의 간부가 모여 협의하였습니다. 이 개정안은 헌법 개정을 위한 절차로서 투표 장소 등의 편의성을 국정선거와 마찬가지로 높이는 것 등을 담고 있습니다. 여당 측이 표결을 목표하는 가운데 입헌민주당은 지난달 국민투표 시 정당 등이 내보내는 광고의 규제를 만들고 공정성을 확보하는 것 등에 대해 3년 이내를 목표로 검토하여 필요한 법제상의 조치를 강구하겠다는 조항을 부칙에 담은 수정안을 자민당에 제시하였습니다. 이에 자민당 간부는 원만히 표결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야당 측 수정안을 받아들여 6일 표결할 방침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1등지에 위치한 국회의원 전용 주차장이 무료라는 사실에 시민들은 성난 목소리를 냈습니다. 와, マジですか。なんで払わないんだろうっていうのは疑問には思います。 논란이 되고 있는 곳은 바로 도쿄 치요다구의 1등지에 부계소가 위치한 참의원 의원 숙소입니다. 이곳의 주차장 요금은 무료로 운영되고 있다고 합니다. 無料なんですね。知らなかったです。ああ、無料なんだ。それはちょっと安いですね。安すぎですよね。 국회로부터 차로 5분 정도 거리에 위치한 코우지마치와 시미즈다니 의원 숙소. 무료인 주차장은 두 곳을 합쳐 150대 분량에 이른다고 합니다. 복수의 부동산에 물어본 결과 이 주변의 주차장 비용은 한 달에 약 4만 엔에 달한다고 합니다. 格差があるよなって思います。持ってるだけで維持費かかるなと思ってたので、すごく羨ましいです。 한편 아카사카에 위치한 중의원 의원 숙소에서는 월 3만 2천 엔의 주차장 요금을 징수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중참 의원에 따라 유료와 무료로 나눠진 배경에는 숙소가 건설된 시기와 그때의 여론, 월세 주차장비가 포함되어 있는지 등이 영향을 주었다고 합니다. 참의원 의원 사이에서는
주차장비 무료는 감사하다는 소리도 있는 반면 유료화하는 편이 좋다라는 목소리도 들리고 있습니다. 게다가 국민으로부터 의원에 대한 따가운 시선은 주차장 비용뿐만 아니라 저렴한 월세에도 향하고 있습니다. 지상 8층 규모로 총 공사비 50억엔을 들여 2020년 재건축된 시미즈다니 의원 숙소의 월세는 방 3개, 거실, 부엌이 있으며 월 15만 8천엔입니다. 이는 주변의 비슷한 곳과 비교하면 무려 30만엔가량 저렴하다고 합니다. 이러한 국회의원의 시민 감각에 대해 의문의 목소리는 계속 들리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닛산 자동차가 벤츠로 유명한 독일 자동차 업체인 다임러 주식 보유분 전량을 매각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닛산의 발표에 따르면 닛산은 보유하고 있는 다임러 주식의 모든 지분 약 1.5%를 11억 4,900만 유로, 약 1조 5천억 원에 매각하게 됩니다. 매각으로 얻은 자금은 전동화 기술의 투자 등 경쟁력 강화에 활용할 방침입니다. 한편 지금까지 계속해온 다임러와의 협업은 앞으로도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닛산과 다임러는 11년 전 자본 업무 제휴를 맺고 자동차 공동 개발 등을 해왔지만 최근에는 뚜렷한 성과를 올리지 못해 제휴 관계는 축소 경향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일본의 15세 미만의 자녀 수는 1,493만 명으로 40년 연속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총무성의 통계에 따르면 지난달 1일 기준의 15세 미만의 아이는 남아가 765만 명, 여아가 728만 명으로 총 1,493만 명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아이의 수는 1982년 이후 매년 줄어들고 있어 올해는 지난해보다 19만 명 줄어들어 40년 연속 감소하였습니다. 연령별로 보면 12세에서 14세까지가 324만 명, 9세에서 11세까지가 314만 명, 6세에서 8세까지가 298만 명, 3세에서 5세까지가 292만 명, 0세에서 2세까지는 265만 명으로 연령이 낮아질수록 아이의 수는 적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총인구 중 아이의 비율도 지난해보다 0.1%포인트 하락한 11.9%로 사상 최저치를 경신하며 1975년부터 47년 연속 낮아졌습니다. 인구 4천만 명 이상의 세계 각국의 아이의 비율과 비교해보면 미국이 18.6%, 이탈리아가 13.3% 등으로 일본이 가장 낮았습니다. 한편 매년 공표된 지자체별 아이의 비율은 코로나19 바이러스의 감염 확대의 영향으로 필요한 데이터가 모이지 않아 올해는 공개가 미뤄졌습니다. 오늘의 일본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즐거운 하루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는 또 새로운 소식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그저TV였습니다.